꽃보다 아름다운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려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곳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어드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를 도와주실 게스트분들을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18세 고등학생 공익군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주부 무보수입니다. 35년 동안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는 65세 지송역입니다. 그럼 저도 여러분도 가장 궁금해하실 어떻게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무보수 씨부터 어떻게 자원봉사를 시작하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3년 전이었어요. 아줌마,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나보다 10살은 덜 먹어 보이는구만. 이렇게 해야지 쿠키가 딱딱해지지 않죠. 내 반죽은 다 됐으니까 아이들 오는지 나가볼게요. 계속 하고 있어요. 아휴, 왜 다들 이런 봉사활동을 자꾸 하라고 한 거지? 갱년기 우울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약값이 더 들어가겠다. 아줌마, 아이들 앞치마 좀 챙겨놔요. 네네. 내 꼴이 뭐람? 이런 거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피곤하다. 아이고, 토끼를 만들었구나. 이 쿠키를 받은 친구가 너무 예뻐서 못 먹으면 어쩌나? 저 아주머니에게 저런 면이? 저기 아주머니, 왜요? 앞으로 못 나온다는 말 할 거면 부르지도 마요. 그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요. 아픈 친구들에게 쿠키를 만들어주겠다고 찾아오는 아이들도, 아픈 것도 잠시 잊고 맛있게 먹어주는 아이들도 고맙기만 한데요. 좀 쉬다 와요. 아이들은 내가 챙겨서 갈 준비할 테니까. 무보수 씨, 지금도 쿠키 나눔 봉사를 꾸준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마 그 아주머니가 무서워서 3년째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요? 네. 갱년기 우울증으로 항상 인상을 쓰고 다녔던 제 얼굴이 그 아주머니처럼 밝은 미소를 띤 얼굴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죠. 사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 너무 행복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봉사활동의 시작은 주변에 권유셨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얘기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지난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부과된 20시간을 채우려고 공릉천에서 돼지 풀 제거를 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이런, 그건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 없죠. 저도 물론 회사에서 직원 봉사 활동으로 장애인 시설에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것이 계기가 됐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면서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장애인 시설을 찾게 됐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였다고나 할까요? 공익을 위한 사명감하면 바로 접니다. 지금은 부과된 20시간하고 전혀 상관없이 매주 장항습지의 정화 활동과 철새 모이주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세 분 모두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다르지만 지금은 모두 나눔과 배려의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여기서 잠깐 자원봉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갈까요? 자원봉사의 영어 용어인 볼런티어링의 어원은 인간의 자발적 의지와 욕망을 나타내는 라틴어의 볼런타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는 자발적 의지를 뜻합니다. 자원봉사의 의미를 한자를 통해 살펴보면 스스로 자, 원할 원, 스스로 원해서 받들 봉, 섬길사, 나누고 섬기는 일, 즉 자원이란 스스로 알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의미하며 봉사란
자기가 남이나 이웃에게 베푸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동정에서 비롯된 활동이 아니라 나눔과 배려의 개념으로 자원봉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게스트분들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자원봉사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한 행위나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 하는 활동이 아닌 스스로 판단해서 실천하는 자유의지의 바탕을 둔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원봉사의 특성 중 하나인 자발성과 연결되는군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자원봉사는 어때야 한다라고 느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개인이나 가족 또는 사적인 이해와 유익을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 내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의 또 하나의 특성인 공공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네. 처음에는 저도 저희 엄마도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자원봉사 활동을 하라는 것이 불만이었어요. 내 일도 아니고 시간 남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봉사활동으로 지구온난화를 늦추고 사람과 동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해마다 봄 가뭄과 여름 폭우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잖아요. 이런 가뭄과 홍수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당연한 결과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들어가는 밭작물에 애태우는 농민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나선 활동의 대가로 정신적인 보람과 만족 외에 물질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보수성 역시 자원봉사에 빼놓을 수 없는 특성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원봉사 활동을 권유했지만 남편은 반대를 했어요. 집안 살림에 소홀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하며 보수도 없는 걸 뭐하러 하냐는 거였죠. 내가 행복한 것만큼 큰 보상이 없는데 말이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는 충동적,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되고 계획된 활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속성이야말로 자원봉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특성입니다. 얼마 전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다니던 직장 동료들을 만났는데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 멀어서 자주는 못 간다고 무책임한 말을 하더군요. 제가 질문드린 자원봉사는 어때야 한다에 대한 답변 속에 자원봉사의 특성이 모두 나왔습니다. 먼저 제가 정리해드린 자발성과 공익군이 말씀하신 공익성, 무보수 씨께서 말씀하신 무보수성, 지속력 씨께서 말씀하신 지속성이었는데요. 이 네 가지 특성을 모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유처리제와 유흡착제 살포, 유조선에 생긴 구멍 봉쇄에 수십 킬로미터의 양식장과 해수욕장이 기름 범벅이 되어 이틀 만에 해양 오염과 양식장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에 해양 전문가들은 생태계 원상태 회복에 최소 10년, 길게는 10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기름 제거 작업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더해져 태안의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는 손길은 수천, 수만, 수십만으로 이어지고 100만 자원봉사자의 땀으로 2010년 태안에 꽃게 풍년을 피웠다. 이제는 자원봉사지가 아닌 고등어 낚시 명소로
낚시꾼들이 발을 잇고 있으며 철새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자원봉사는 사회 문제와 시민의 욕구 해결을 위해 국가나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의 틈새를 메우는 활동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유인하는 원동력이며 긍정적 변화의 에너지입니다.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함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참여자치의 기본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회에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와 욕구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정책적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 충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는 틈새가 생겨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태연 기름 유출 사고만 해도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하도록 나몰라라 했다면 절대 태연의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정부는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이의 욕구를 채우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건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예고 없이 닥쳐오는 재난재해들인 것 같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도 엄청난 재앙이지만 일본의 쓰나미는 굉장하잖아요.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긴다면 전 국민이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훌륭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은 정부와 개인,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틈새를 메워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공익군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남다른 계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인지,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 공익군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비로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계기가 있었죠. 일찍 오라더니 왜 늦는 거야? 있구나. 아휴, 미안. 늦었으니까 어서 들고 따라와. 야! 이건 또 뭐지? 담벼락에 지난주에 새로 칠했는데? 겨우 다 왔네. 알아, 너. 할머니께 전화도 안 드리고 일찍 오자고 한 거야? 할머니 안 계시잖아. 할머니가 안 계신 게 문제라도 되니? 오늘은 할머니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는 날도 아니니까 청소랑 빨래만 하면 되잖아. 기다려, 오시겠지. 오늘은 봉사활동 마지막 날. 내 봉사 체질은 이게 아닌데 지금까지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럼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봉사활동 마지막 날인 오늘은 좀 쉬엄쉬엄 해도 되겠지. 그 대신 알아, 네가 일찍 왔다고 할머니한테 확인서 받아줘야 해. 알았으니까 밑그림 위에 색칠이나 해. 좋았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림은 좀 그린다고. 언제 온 거야? 어딜 다녀오세요? 거동도 불편하신데. 이리 주세요. 그거 집에 가지고 가서 먹어. 쑥떡 들었어. 쑥떡이요? 초등학생 때 외할머니 댁에서 먹어봤는데. 잘 먹겠습니다. 쑥떡? 촌스럽긴. 아니, 이거 너희들이 그린 거니? 오늘이 저희 자원봉사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꾼이하고 제가 할머님들께 선물로 그린 거예요.
우리 손주도 이 학생처럼 그림을 아주 잘 그렸었는데. 아, 네. 할머니가 해바라기 그림을 내가 그린 줄 아셨나 봐. 너도 그렸잖아. 알아, 네가 그렸지. 난 색칠만 한 건데 뭐. 왜 이러셔? 그림 좀 그리시는 분이?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왜? 몰라. 할머니가 공익군의 손을 잡았을 때 공익군의 기분이 어떻게 이상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뭐랄까? 그전에는 몰랐던 묘한 성취감과 만족감이 들었어요. 해바라기를 보고 좋아하시는 할머니들의 모습에 행복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성취감과 만족감, 행복감을 계속 느끼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봉사활동을 통해 도전하고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한 이유예요. 단순히 봉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경험과 성과를 통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부터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는 아들이 되었다고 적극 지원해주세요. 물론 학교 생활도 더욱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익군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자 개인이 지녀야 할 각종 인성의 덕목들을 지속적,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부인 저에게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함께 만나게 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가 넓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사회와의 관계를 개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규칙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나이에 맞지 않게 튼튼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 유지에도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세 분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기여 외에도 자원봉사 활동은 자신의 재능이나 전공 분야 외에도 색다른 분야의 교육을 받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적 차원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는 한 나라 경제활동의 총생산을 증가시키고 정부 지출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무보수로 활동하지만 그 활동은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이 가능한 생산활동입니다. 2011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동의 총 활동 시간은 8억 3,697만 시간으로 연간 총 금전적 가치는 13조 2,298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원봉사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와 규범,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등 사회자본의 개발과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협력으로 인한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자원봉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참여하는 활동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의 확대는 곧 주민자치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직접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하며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정부가 되도록 도움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고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자원봉사자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특정 문제나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헌신할 수 있으므로 기관의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의 활동으로 보다 새로운 활동 기반으로서의 자원봉사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처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의 봉사 동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원봉사는 혼자서 아무 때나 마음 내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기관과 절차,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 자세와 태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별별 사람들을 다 봤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그럼 지속력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악의 사건이 있었죠. 하필이면 왜 장애인 시설이지? 난 불구자들이라면 왠지 꺼림칙해. 나도 그렇기는 한데 장애인들은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하니까 우리 도움이 꼭 필요할 거야. 제가 밀어드린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두침침할 거라고. 제가 이 불쌍한 장애인들을 위해 좀 더 크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밖에서 말씀드리죠. 이것 보세요. 좋은 일 하고도 욕먹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자원봉사 활동은 일방적 도움이 아닌 공동체적이고 상호 교환적인 활동입니다.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냐고요? 그게... 지속력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가 제대로 안 된 분들이었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원봉사자 자신들의 스스로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의식을 갖는 것인데 하필이면 왜 장애인 시설이냐느니 꺼림칙하다느니 그때부터 기본 자세가 안 된 자원봉사자가 있구나 싶었죠. 게다가 자원봉사의 의미와 자신의 활동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었으니 화가 나실 만도 합니다. 네, 그날 불쌍해서 크게 돕겠다던 자원봉사자에게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활동에 임해야 하는가를 사전에 인식했다면 그런 소리는 못했을 테니까요. 장애인 시설 사람들이 들을까 목소리를 낮추느라 애먹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의 게스트께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식, 기술, 장단점에 대해 파악하지 않으면 도움이 아닌 피해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질문해 봄으로써 혹여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해야 해요. 우선 능력에 맞는 일감과 역할을 맡아야 해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적인 일인 경우에는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저처럼 관심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대단한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자기 주위에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면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봉사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대상자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알아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또 끊임없이 공부하며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자원봉사자의 기본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첫째,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둘째,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셋째,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활동기관이나 대상자의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5째, 활동기관의 사명을 이해하고 기관의 입장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째, 함께 일하는 다른 봉사자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은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집단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별 지도와 집단 지도,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 편의 제공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경영이나 행정 업무 경험이 풍부한 자원봉사자는 정책결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서 기관의 정책 결정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단체가 그들의 사명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와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과 각 기관의 모금 활동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문제 예방과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조력자, 동반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기관이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결정을 할 때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직접적인 활동에 보완자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사회적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지지를 유발하고 촉진하는 협력자의 역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가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변화와 개혁에 힘을 쏟는 역할을 합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원봉사의 활동 단계는 크게 3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전 준비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및 종료 단계로 구분됩니다. 각 과정별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고 봉사활동 터전과 활동거리를 선택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OW1H에 따라 사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선 집에서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활동처는 어디인지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평소 관심 있는 봉사활동 영역, 즉 관심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미, 특기, 재능과 연관된 활동이 무엇인지도 확인합니다. 자신의 동기나 목적에 맞는 활동을 선택해서 즐거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활동이 가능한 일정은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방법이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합니다. 사전 점검이 끝나면 자신이 왜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가 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원봉사 활동처와 활동거리를 선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개략적으로 파악한 후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준비, 단정하고 활동하기에 편한 복장을 착용하면 사전 준비는 끝이 납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실행 단계에서 자원봉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는 첫째, 상대를 배려하며 언어 표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약속은 꼭 지켜야 하며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연락합니다. 셋째, 다른 자원봉사자나 전문가와 협력합니다. 넷째, 봉사 대상자의 사적인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다섯째, 익숙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는 일인 경우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기관의 담당자나 대상자에게 물어본 후 수행합니다. 평가 및 종료 단계에서 자원봉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는 첫째, 그날의 자원봉사 활동 과정을 재점검하고 무엇이 문제였으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원봉사활동 평가회의에 참여해 자신의 자원봉사활동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더 나은 양질의 봉사를 위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활동이 최종 종결되는 경우 관계되었던 대상자에게 사전에 알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점차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게스트분도 새로운 분야에서의 활동을 시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직접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하려니 좀 쑥스럽네요. 요즘 제가 손뜨개를 하고 있거든요. 6개월 전에 자원봉사센터 게시판에 붙어있는 공고를 봤습니다.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는 있지만 다른 무언가를 해줄 게 없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쑥스러웠지만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많은 여자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교육을 받으며 쑥스럽기도 하고 손뜨개가 보기만큼 쉽지도 않더라고요. 바늘에 손을 수백 번은 찔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뜬 옷을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입힐 것을 생각하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연말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도 드리고 직접 찾아가 도와드리는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모임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능을 발휘해보기로 의견을 모았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난타를 배우려니 온몸이 다 쑤시고 손에 물집도 잡히고 힘들었어요. 그리곤 공연날이 됐죠. 노인 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이 어찌나 흥겨워하시던지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다음 공연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영어를 잘하는 친구와 과학을 잘하는 제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지난주에 첫 수업이 있었는데 제게는 수업을 하며 잊었던 부분을 다시 공부하는 기회와 제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딸이 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하천 생태 살리기 운동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는데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잘 할지도 궁금하고 하천 생태 살리기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해서 저도 신청을 해달라고 했어요. 부모도 신청이 된다고 해서요. 하천에 들어가 물속도 확인하고 비어커로 물을 떠서 부유물도 확인했어요. 그 하천은 생활 하수가 흘러들어 오염된 하천이었죠. 이런 하천은 전문가가 살려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것들이 오염된 하천의 치료제더라고요. 바로 EM 흑공인데요. 국내산 좋은 황토에 발효시킨 쌀뜨물 같은 EM 발효액을 넣고 공 모양으로 뭉쳐 일주일 정도 발효시켜 만들면 EM 흑공이 완성이 돼요. 그날 저희가 만든 것은 두고 발효된 흑공을 저희가 만든 개수만큼 받아서 하천에 던지고 왔는데요. 우리 딸이 EM 흑공한테 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딸 따라서 열심히 빌고 왔습니다. 모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 국민을 대신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들은 장애인들에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몇 언론인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들을 언론이 반복해 사용하면서 장애인은 무능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사무국장 박김영희 씨는 인터넷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가지고 인터넷 장애 생겼다. 어디에 사이트에 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이미지가 장애인은 그럴 수 없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런 자각에도 우리의 편견은 제가 지금 43인데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장애인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대단해.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연말 같을 때는 이제 11월 말쯤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많이 와요. 그래서 속으로 으유, 저 사람들 또 사진 찍으려고 왔네.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꼭 굳이 와서 꼭 목욕했다고 사진 찍고 생필품 상자 주며 사진 찍고 이렇게 와서 봉사해 주는 건 좋은데 꼭 사진 찍어야 되냐고요. 결혼한 형님이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고 싶어서 장거리를 택시를 대절해 형님 댁에 갔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반겨주었던 형수가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왜 왔냐, 남들 보기에 창피해 죽겠다고 형님한테 하는 말을 듣게 됐어요. 보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인가요? 장애인들을 꼭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동정하는 눈으로 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들의 편견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셨죠? 이런 편견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노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 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게스트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는 무엇보다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대해야 하고 긍정적인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야 해요. 물론 심한 장난을 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하고요. 가끔 아동이나 청소년과 무리한 약속을 하는 봉사자도 있는데요. 무리한 약속은 하지 마시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리고 한 명만 지나치게 잘해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 아동과 청소년도 한 명의 인간으로 자기 결정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년기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은 추억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물건이라도 그분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건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어르신을 통해 알게 된 모든 내용은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도록 하고 약속한 일은 반드시 책임감을 갖고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의 유의사항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을 동일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간혹 장애인에게 과잉 보호나 과잉 염려, 과잉 친절, 동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참견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보았을 때 나와 다르다고 주춤하거나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시선은 절대 안 됩니다. 장애나 신체의 핸디캡에 대한 농담이나 흉내를 내는 일도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본인의 요구가 없는 한 물건을 함부로 옮기거나 섣불리 주변 환경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인 경우 이런 행동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서서 섣불리 도움을 주기보다는 요구가 있을 때를 기다리거나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하도록 해야 하고 장애인의 능력에 대해 미리 판단하지 말고 그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려는 여러분들과 게스트 3분을 모시고 자원봉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어드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자원봉사자로 거듭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